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하루에 3번 찾아오는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에 참여하는 올림픽 선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저도 한번 불살라 봤습니다. 요 영상까지만 업로드하고 저도 편히 쉬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한컴 라이프 케어입니다. 기사에서 워낙에 공모가가 시장 친화적이다, 알짜 중형주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 싶었거든요. 네, 한컴 라이프 케어는 국내 최대의 개인 보호 장비 업체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방화복, 공기호흡기, 방독면, 화학물질 보호복, 방열복 등등등 각종 개인 보호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라고 해서 PPE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소방, 국방, 산업용 개인 보호 장비 말고도요, 개인용 제품 라인업도 보유하고 있어요. 마스크와 진단 키트. 코로나19 덕분에 수혜 좀 받겠다 싶죠? 네, 이 중에서 공기호흡기 제품은 2020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무려 96%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차세대 신형 방독면인 K5를 만들었는데 요 군용 방독면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로는 공공기관, 소방청, 질병관리청, 군대, 방위산업체 이렇게 대부분 정부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B2G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B2G는 정부의 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로 한번 선정이 되면 매년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자, 그럼 실적도 과연 안정적인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2019년에 적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 측에 따르면 K5 방독면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B2G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좋기는 한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좌우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네요.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다행히 2020년에는 기존 사업 부분의 매출액도 증가했고요. 특히 신규 사업 부문인 마스크, 보건 마스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폭발적 매출 증가를 보이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 실적을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 보시면 매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영업이익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기는 한데 당기 순이익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전환사채와 상환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이자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실적은 생각보다 조금 들쭉날쭉했네요. 그래도 전환사채와 상환전환 우선주가 다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하니까요. 수익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재무 건전성 지표들 한번 볼게요. 2019년, 2020년 자본 잠식이 보이시죠? 이게 2018년에 한컴 세이프티와 합병을 했을 당시에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 그리고 장기 미지급금이 승계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2020년에 상환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자본 잠식에서 해소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부채 비율은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1년 4월에 남아있던 전환사채까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해요. 이 전환 효과를 반영하면 2021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26%까지 내려가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3%로 크게 개선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더 있어요. 2021년 1분기 말 기준으로 717억 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중에 643억은 아까 얘기했던 합병 과정에서 승계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또 이 금액 관련해서 소송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지급이 현실화된다면 금액 부담은 또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뭔가 깔끔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국내 최대 개인 보호 장비 업체로 소방 공기호흡기와 군용 방독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 B2G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고 안정적인 고정 매출이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매출 증가로 2020년 실적이 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실 마스크 매출을 제외하면 크게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군은 아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컴 세이프티와 합병으로 인한 부채 승계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자본 잠식 상태였고 2020년에 전환사채와 상환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지급금이 또 불안 요소로 남아있기는 하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바로 전에 플라티어를 살펴볼 때는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한컴 라이프케어는 조금 복잡했어요. 그럼 공모 관련 내용들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총 830만 2,321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로는 1,700원에서 13,7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총 공모 금액은 약 1,137억 원, 그래서 중형급들에 속해요. 예상 시총은 약 3,791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 기준 207만 5,581주입니다. 청약은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0일, 상장은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되고요. 네,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66.67%에 달해요. 누가 도대체 이 많은 주식을 내놨나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번 기회에 자금을 엑시트 하더라고요. 아무튼 구주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아서 회사로 순수하게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측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공모자금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으로 쓸 예정이고요. 구주 매출 비중이 높아서 그나마 순 조달 금액도 크게 줄어들 텐데 또 채무상환에 쓸 예정이라고 하니까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투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기존 주주 유통 가능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공모 주주들의 주식 수만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한데요. 비율로는 30%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137억 원 되겠습니다. 다행인 게 재무적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로 지분의 대부분을 내놓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보호 예수에 동참했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는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공모가가 착한 공모가다, 시장 친화적이다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러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교 회사로는 해외 4개 회사를 선정했는데요. 국내에는 PPA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퍼가 대체적으로 조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 PPA 시장 역시 진입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겸비했다고 평가돼서요. 퍼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평균 퍼 27.63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시장 친화적이라는 거지? 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우선 적용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보건 마스크에 대한 실적을 제외했어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 마스크의 실적이 급증했잖아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단기 순이익을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보이시죠? 보건 마스크와 개인 안전 장비의 단기 순이익. 여기서 개인 안전 장비의 단기 순이익만 적용을 해서 209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거기에 퍼 27.63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5,799억 원 정도를 도출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22,223원을 계산했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적용 주식수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스톡 옵션이죠. 행사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는 거. 근데 행사 가능한 시작 기간이 2023년 11월이에요. 아직은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후 시장에 이게 풀려서 주가를 희석시킬 가능성은 당장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적용 주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을 더 낮추는 효과를 만든 거죠. 게다가 할인율 굉장히 높게 적용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도 30%가 넘어요. 보통은 하단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30% 정도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진짜 넉넉히 할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맨 처음에는 비교 기업의 퍼가 높아서 걱정을 조금 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가 적용 순이익을 우선 낮춰 잡았고요. 보건 마스크 실적을 제외하면서, 그리고 적용 주식 수는 높여 잡았고 할인율은 완전 통 크게 적용을 해줘서 상장 직후에 형성될 PER을 계산하면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 2020년 순이익으로 나누면 14.09배가 나옵니다. 적용퍼가 27.6배였는데 형성된 퍼는 14.09배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공모가 산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냥 한컴 라이프 케어가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적용 순이익에서 마스크 실적 제외하는 거 사실 당연하고요. 마스크가 주요 사업이 아니고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매출이 감소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해줬어야 되죠. 그리고 적용 주식수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포함하는 게 한컴 라이프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인율을 높게 잡은 건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컴 라이프 케어의 공모가 산정, 이게 뭐 그리 칭찬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최근에 진행됐던 초대형 IPO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시장 친화적인 공모가 산정이 맞기는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서 알짜 중형 딜, 착한 공모가로 잘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듣고 넘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청약한도, 배정 물량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만 4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1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청약 수수료는 환불 시에 징수되고요. 미배정 시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68,500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네요. 배정 물량 보시면 207만 5,581주, 많은 편이고요. 균등 배정 물량은 103만 7,791주 되겠죠? 청약 건수가 얼마나 잡힐까? 기존 데이터들을 참고하려고 했는데 편차가 워낙에 커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진행된 HK 이노엔, 한컴 라이프 케어보다 공모 규모가 5배 정도나 더 크기는 했는데 그때 총 청약 건수가 70만 건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한컴은 우선 40만 건에서 50만 건 정도로 넉넉히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균등은 2주에서 3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제 예측치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찌됐든 비교적 시장 친화적인 공모가이기도 하고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다는 거, 공모주로서의 장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업 전망이나 실적, 재무 안전성, 유통가능 금액 이런 걸 모두 따져봤을 때 플래티어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수요 예측까지 확인한 뒤에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죠. 플래티어 대비해서 한컴 라이프 케어의 배정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배정 주식수 측면에서 한컴이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수익 차이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일에 두 종목의 경쟁률까지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기본적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간단히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임에도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8월의 첫 영업일을 위해서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